중국 전역과 중국이 타국가 분쟁을 겪고 있는 영유권 지역까지 모두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괴물무기 현무5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대 사거리를 펼치면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북쪽으로는 러시아 국토의 90%, 남쪽으로는 남중국해는 물론 인도네시아까지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럼 요즘 한판 붙자는 태국과는 우리 군을 보내지 않고도 현무5로 그간의 서운했던 감정을 정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주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비해 미국의 해구산 정책으로 핵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에 해당되는데 이번에 소개된 현무5는 사실 핵탄두만 없을 뿐 사실상 핵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탄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벙커 시설을 파괴할 때는 이 현무5의 위력은 핵의 위력을 상회합니다. 핵 공격은 지하 15m 이상은 큰 피해를 끼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무5의 경우는 탄두 9톤의 중량을 마하 10으로 수직 낙하하여 지하에 꽂아버리니 그 위력으로 지하에 지진이 발생할 정도입니다. 약 10억 년 전 화성과 목성 사이의 지점에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빙하기도 왔고 공룡도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현무5는 이런 소행성처럼 타겟에 수직 낙하하여 그 충돌만으로도 가볍게 도시 하나를 삭제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어떻게 공개되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과 성남 서울공항이 이른 아침부터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은 건군 76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이었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행사장에는 5,000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군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대한민국 군의 위용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든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현무5는 대형 트럭 위에 실려 등장했습니다. TL은 미사일을 운반하고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으로 미사일의 길이는 약 20m에 달하며 트럭 자체도 이 미사일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트럭이 회전을 할 때 그 반경을 줄이기 위해 깨같이 옆으로 가는 모습에 참석한 내외빈과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현무5는 그 압도적인 길이와 크기 때문에 주변을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그 위압감이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과 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무5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사일이 트럭에 실린 채 행사장에 등장했을 때 약 20톤에 달하는 중량과 길이는 그 자체로도 무게감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이동하며 대중에게 이 미사일의 존재를 알렸고 많은 관중들이 사진을 찍으며 현무5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미사일의 길이는 대략 15m에서 20m에 이르며 그 크기와 파괴력 덕분에 이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과 주요 내외빈들은 현무5의 상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온 외교관들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이 미사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그저 보기만 해도 무서운 무기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에서 9톤짜리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 그 무게가 대형 트럭 한 대와 맞먹는다는 점에서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에 숨어있는 목표물조차도 한 방에 소멸시킬 수 있는 이 괴물 같은 무기는 그 등장만으로도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미사일 소식에 똥줄이 타들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국의 지하 핵시설이나 전략적 자산들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미사일의 존재 자체가 단순한 방어용 무기를 넘어서 한국이 이제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한국은 공격적 억지력을 확보한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 무기가 중동에서 교전 중인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대체하게 된다면 중동의 지도자들은 밤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일 겁니다. 행사장에서 현무5가 등장하는 순간 그 크기와 위용에 압도된 시민들과 외빈들은 기술적 위대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의 진정한 가치는 외형이 아닌 그 속에 담긴 기술적 우위에서 비롯됩니다. 현무5는 단순히 강력한 탄두를 실은 미사일이 아닙니다. 콜드런치 방식을 채택하여 발사 직후 공중에서 점화되는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합니다.
이는 발사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현무5는 TEL 방식을 이용해 다양한 지형에서 빠르게 이동하며 발사될 수 있어 기동성과 유연성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또한 안전하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주변국,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소소하게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듯 합니다. 탄두 중량을 조정할 경우 더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중국 일부와 일본까지도 사정권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한국이 방어적인 군사력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현무5를 통해 주변국들에게 공격적 억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9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를 한 발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를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현무5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파괴력이 단순한 재래식 무기를 넘어서 전술 핵무기에 비견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 모두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특히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자국 본토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자국의 안보의 중요한 변수로 보고 대응책을 논의 중입니다.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군사 전문가들도 현무5의 기술력과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핵무기급 파괴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국제 군사력 구도에서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변국들은 한국의 군사력이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군사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 공개 후 외신들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게 이어졌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는 이를 괴물미사일이라고 칭하며 그 파괴력과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현무5가 북한의 지하 벙커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를 한반도 군사력의 결정적인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한미 동맹 강화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개발했다며 현무5가 북한의 도발 억지와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 미사일의 파괴력과 사거리가 그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현무5의 최대 사거리가 5,500km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에 주목했으며 이는 중국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에 포함시킵니다. 일본 또한 현무5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한일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식적으로는 현무5를 두고 북한을 위한 거대한 벙커버스터로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새로운 중장거리 무기를 배치하면서도 이를 단거리 무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현무의 최대 사정거리가 3,000에서 5,500km가 되는 주요 이유입니다. 현무5 미사일의 등장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중동의 군사 전문가들 또한 이 미사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독일의 국방 전문가인 하일리 베르너는 현무5는 단순한 재래식 무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전술 핵무기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미사일이 한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은 이제 주변국에 대한 방어에서 벗어나 더 넓은 지역에 공격적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군사분석가 제라르트 두몽은 현무5는 한국이 자국 방어를 넘어선 전략적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이 미사일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질서를 다시 정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 미사일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난 후 처음으로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로 유럽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군사적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의 국방 전문가 다비드 벤 하임이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벙커 파괴용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현무5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서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미사일이 중동에서 지하시설을 보호하려는 전략적 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로 이 지역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전문가 파우드 알사우디는 한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함으로써 그동안 의존해왔던 미국의 보호에서 점점 독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무5는 한국이 이제 단순히 방어적 국가가 아닌 공격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구축한 국가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며 이 미사일이 국제 군사 구도에서 한국의 입지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한국이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입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더 나아가 러시아까지도 그 사정권에 포함시키며 한국의 군사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은 곧 한국의 군사력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공개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도발을 막기 위한 억지력에만 집중해온 한국군은 이제 더 공격적인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단순히 무기 개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협정은 1979년에 처음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협정에서는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였고 탄두 중량도 500kg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방지하고자 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은 더 긴 사거리와 강력한 탄두를 가진 미사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를 800km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이었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은 더 강력한 억지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7월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더 이상 미사일 개발에 있어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현무5와 같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무5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여 개발한 한국의 최신형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개발은 201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한국군이 스스로 독립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현무5는 그동안 한국이 개발해온 현무 시리즈의 현무2, 현무3에서 얻은 기술적 경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무5는 9톤에 달하는 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지하 100m 깊이에 있는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북한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고속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북한의 지하시설 미사일, 기지 등 전략적 자산을 정밀 타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이 개발되기 전 한국은 현무1, 현무2 등의 미사일로 국토를 방어해왔습니다. 현무1은 1970년대 말에 개발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현무2는 사거리가 더욱 길어졌으며 500에서 800km의 사거리로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은 여전히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제한이 있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전면적인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개발된 현무3는 한국의 첫 크루즈 미사일로 사거리가 최대 1500km에 달하며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무5처럼 벙커버스터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무5의 설계는 단순히 북한의 핵심 자산을 타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전략적 목표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넘어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현무5의 사거리와 파괴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및 베이징과 같은 주요 도시, 러시아의 동부 지역까지도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 국가의 큰 위협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 미사일이 자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공개에 대한 한국 내부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제 한국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고, 전문가들은 현무5를 국방기술의 집약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방 전문가들은 현무5가 단순한 방어용 무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억지력을 갖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강력한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현무5는 기존의 한국군 미사일 체계에서 한 단계 도약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현무5 공개가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을 상징한다고 보았으며, 미국과의 사거리 제한 해제 이후 처음으로 이런 고성능 미사일이 대중에게 공개된 것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억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파괴력뿐만 아니라 정확성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미사일은 CEP, 즉 목표물에서의 오차 범위가 매우 낮습니다. CEP란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무5의 정확도는 10m 이내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밀도는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벙커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강점입니다. 현무5의 이러한 정확도는 적의 주요 전략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결과입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하게 도달함으로써 단 한 발로도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이나 미사일 기지와 같은 고가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방어적 억지력을 넘어 공격적 억지력을 통해 적의 공격 의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무5 미사일의 공개는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 가치와 수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무5는 그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해 여러 국가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들은 이미 KF-21과 같은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하는 등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상당히 크며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발당 500억 원에 이르는 현무5 미사일은 한국 방위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이 미사일의 대량 생산과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조 원대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무5의 성능은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의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일 만큼 뛰어납니다. 현무5 미사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중동 지역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지하에 숨겨진 전략 자산을 보호하거나 적의 핵심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현무5는 지하 벙커, 군사기지와 같은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 지역의 군사적 필요에 부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란은 지하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이러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 있는 시설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무5의 사거리와 파괴력은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와 같은 적대 세력의 지하 터널 및 벙커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무5는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기술을 대체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정밀 타격 능력과 대량 파괴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생산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대에서 2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한국군의 방위 계획과 국제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무5는 대형 미사일로서 복잡한 제조 공정과 고급 소재의 사용이 요구되므로 생산 속도는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구사항은 미사일의 성능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현무5의 수출은 국제적인 정치적 요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무기 시스템의 수출에는 미국의 정치적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 미사일의 수출 전략을 매우 신중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역시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무5는 이들 국가들에게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대상 국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인 고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그 압도적인 성능과 파괴력 그리고 정밀성을 통해 여러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를 크게 확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5의 수출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미사일이 대량 수출된다면 고용 창출과 국내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현무5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다른 첨단 산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한국 경제 전반의 첨단 기술 산업 성장을 촉진하며 향후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현무5는 국제적인 군사 외교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이 더 이상 방어적 군사국가로 머무르지 않고 공격적 억지력을 갖춘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자주 국방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적인 군사적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무5와 같은 고부가가치 무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그 성능과 효율성 덕분에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 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과 수출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와 방위산업 전반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